오늘 76페이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만약에 얼마다? 4억이죠. 자, 만약에 5년 보유 2년 거주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일반 부동산 할 때는 장특은 얼마죠? 일반 부동산 할 때는 4억 곱하기 양도차익의 10%죠. 왜? 5년 곱하기 2% 하면 10%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4천. 맞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3억 6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세대 몇 주택이래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몇 억까지만?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되는 것은 과세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 책의 산식을 보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찾으셨습니까? 산식의 페이지 77페이지 보이고 계시죠? 자, 어떻게 돼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3이니까 1억이 되겠죠. 맞아요. 3이 되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산식으로 외우지 말고 딱 봐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12억에서 9억을 뺀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12억일 때 양도차익이 4억이래. 그러면 3억일 때 양도차익이 얼마일까? 세법은 무조건 1차 방정식이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12x는 12, x는 1억. 이 산식이 이걸 나타낸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놓을 거 9억 초과되는 금액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럼 x는 얼마라고요? 1억. 예? 근데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장특을 해야 되겠죠? 해보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 장특. 장특 얼마 나오지? 풀어보라니까 보먹으면. 자, 양도 차익에 곱하기. 자,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겠죠? 몇 년? 5년에 4%, 2년에 4%. 왜? 보유기간은 5년이고 2년 거주했잖아. 한번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20%, 8% 하니까 28% 하면 되겠죠. 2,800이 되겠다. 양도소득 금액은 7,200이 되겠다. 잠깐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요. 요 문제가 계산 문제로. 응? 올해 계산 문제는 이거이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공제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양도가액 대 양도차익은
9억을 뺀 양도가액 대 양도차익만큼 계산하면 X 계산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77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요건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이 되고요.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이 되고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된다? 부당히.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될 수 있대. 어떻게 되지? 저가 양도이거나 저가 양도이거나 고가 양수이면 되겠죠. 예? 예. 그거 뭐예요? 다운 계약이고 이거 업 계약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때 저가다 고가다의 판단은 어떻게 되지? 저가이고 고가이고의 판단은 예? 얼마만큼 싸게 팔아야 되지? 얼마만큼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또는 3억보다 뭐가 되다면? 크다면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크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가 8억이라면요. 시가가 8억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그림부터 그려요. 자, 시가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그리자고. 아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작게는 7억 6천, 많게는 8억 4천이죠. 얘보다 싸게 팔면 우리 이걸 저가 양도라 하고, 이거보다 비싸게 사면 우리 이것을 고가 양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거 7억에 양도했어. 7억에 양도했으면 이때 양도가액은 7억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겠다는 거.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 9억에 취득했어. 9억에 취득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9억으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세무서는 이거 9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겠다? 8억으로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결과는 뭐를? 시가를 뭘로 보겠다?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부교재 우리 한 번씩 볼게요. 페이지 어디냐면 페이지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1번의 기억번 찾으셨어요? 70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찾으셨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주자가 부당 행위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시가를 뭘로 본다?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본다.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두 번째 70페이지 니은번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뭐 하겠다? 제외하도록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지금 여기서 보면 9억이죠. 맞죠? 이게 특수관계 있는 자가 거래잖아요. 그러면 시가초과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초과액이 1억이죠. 1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니까 취득가액이 8억으로 계산되는 거죠. 8억이 결국은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잖아요. 여기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내 세금이 줄어들었어. 내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뻔해. 내가 저가로 양도했거나 고가로 사왔기 때문에 내 세금이 줄어들었겠지. 아셨죠? 그러면 내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겠다? 시가로.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런 뜻이고. 여러분들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잊고 있었겠지만 페이지 24페이지 보실래요? 2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있었죠? 기억나세요?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뭐 있었어요? 국수 공판장 있었죠? 또 부동산 거래신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뭐 있었어요? 판결문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되죠? 거민계약서 공정증서 등도 제외되죠? 세 번째,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도 제외되죠? 네 번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경우 제외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인으로부터 9억에 샀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9억에 샀다고. 그러면 법인 장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인정돼요? 9억으로 인정되겠죠? 하지만 이게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된다면 이 9억의 취득가액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의 규정이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왔다고요. 그럼들 부당행위산 부인이 적용되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를 뭘로 계산하겠다? 양도가를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보세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5%죠. 그 다음에 이 3억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비율로 따져버리면 웃긴 게 뭐냐면요. 비율로 따져버리면 시가가 8억일 때 5%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지? 4천이죠. 근데 시가가 80억이어 봐봐. 시가가 800이어 봐봐. 800억에 5%면 얼마예요? 4억이라고 4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4억을 싸게 팔어? 그럴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가의 5%가 3억이 되는 금액이 있겠지. 그 시가가 얼마일까요? 60억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억 이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하고 60억 초과되는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억으로 하면 된다. 그럼들 지금 8억이기 때문에 7억 6천, 8억 4천이 정상가액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 80억이라면 작게는 얼마? 77억. 많게는 83억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시가가 매덕 기준으로 60억. 60억 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70억 초과면, 아니 60억 초과면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아셨죠? 저가나 고가를 그렇게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어렵죠?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간도 남으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었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낸 세금이래요. 자, 열거된 자산부터 해보세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로서 미등기를 포함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 첫 번째 뭐는 제외, 지역권은 제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어요. 특히 영업권과 이주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주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특정 실물 이용권, 특히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 이때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가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양도.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죠? 소득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게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었죠? 자, 양도로 보는 거 뭐가 있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자, 그래서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죠. 동등자산 가치 교환 시도 양도 차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법률, 즉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단 면적의 차이가 20%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현물 출자는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죠. 하지만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나 부담부 증여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것은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물변제와 관련돼서 이혼 시 재산권 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수용도 양도로 보되 다만 자기 소유주산을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이에 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환지 처분 및 채비지의 충당, 보류지에 충당되는 거 있죠. 특히 환지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는 언제가 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맞죠? 이때 환지가 있어서 권리 면적이 감소나 증가했다면 그 감소는 양도로 보고 증가는 취득으로 보되, 그 새로운 양도 및 취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채비지나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두 번째, 양도담보 및 양도자산, 양도담보 사유의 소멸로 인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면 양도로 본다.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다만 지분의 변동이 있고 지분의 변동 중 감소된 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데, 이때 단순 분할이란 지분의 변동이 없고 이때는 회수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 등이나 또는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자, 이에 비해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개된 양도는 증여로 뭐하되? 추정하되, 만약에 반증, 이증 있으면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거냐, 양도로 보지 않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좀 이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했던 게 뭐냐면, 양도 및 취득 시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뭐가 정해진다? 보유 기간.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는지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된다? 일반적인 매매 등에 대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판단하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접수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중요했던 대금 청산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할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양도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양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해. 5월 2일날 사고 팔았어요? 7월 31일날 사고 팔았어요? 5월 2일날 제외하고 판단했었죠.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뭐하고? 제외하고,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특히 장기 할부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지? 셋 중에 빠른 날. 장기 할부 매매할 때 셋 중에 빠른 날. 세 개가 뭐야?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이 없다는 게 포인트였잖아. 장기 할부 매매인데도 대금 청산일이 없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세 번째. 수용일 때는 어떻게 되지? 수용. 예? 수용일 때는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뭐일 때는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죠. 이렇게. 점유한 시효 취득일 때는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계산해야 되겠죠. 점유, 개시일. 아셨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을 한 것은 A.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완성 목적물이라는 단어 나오면 둘 중에 A. 늦은 날.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 완성일과 대금 청산일 중 늦은 날. 미완성 목적일 때는 둘 중에 늦은 날.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취득시기 의제. 토지 등일 때는 언제였어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86년 1월 1일죠. 여러분들 양도 및 취득시기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게 이제 과표잖아요. 다시 한번 순서 한번 해보시면 어디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죠.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라. 이때 취득가액이 실가면 기타의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공제되겠죠? 그래서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이게 중요한 거다. 아셨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감가상각비와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뭐 해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취득가액이, 아니, 양도가액이 매, 감, 기, 취득가액이 매, 감, 환, 기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가 적용되면 뭐 적용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해라. 이 계산 공제가 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환산가액과 계산공제액과 실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해라? 필요경비를 큰 금액으로 해서 조세부담이 최소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겠죠?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건 요거지. 장특, 기본공제,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장특은요. 장특은 공제 대상이 뭐예요? 장특은 공제 대상이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입니다. 보유기간은 3년. 이때 보유기간 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서부터 양도할까지만, 뭐일 때는 가업, 상속일 때는 피상속인의 시일서부터 계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월과세일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서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입주권일 때 언제부터 한다?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기존 부동산 등의 취득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이때 공제 배제되는 거 뭐 있어요? 공제 배제되는 거 미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구개자산 안 돼요. 승계조합원 입주권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안 돼요. 자, 그럼 공제액은 얼마예요? 공제액은 일반 부동산일 때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 그 공제율은 몇 단? 2단. 최대 몇 년 이상? 최대 15년 이상, 최대 30%. 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인데 적어도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되죠.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된다 할지라도 2년을 거주하지 못했으면 몇 프로? 2단. 2단 가는 거고 2년을 거주했을 때는 보유기간별로 4단 최대 40%, 거주기간별 최대 40%, 합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해준다라는 거.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보유기간 제한이 없어요. 다만 뭐는 안 돼요? 미등기 양도만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별 연 250만 원이고 장기 모유 특공제는 자산별 공제지만 기본 공제는 무슨 별 공제다? 소득별이다라는 거. 이때 소득비랑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하나의 소득,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인데 이때 기본 공제는 국내외 각각 250이지만 파생상품과 주식일 때는 국내외 통합 250만원씩 공제하되 신탁 수익권일 때는 국내에서만 250을 공제한다. 아셨죠? 이때 기본 공제가 한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이 양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순차로 먼저 양도된 자산부터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공제였다. 그래서 기본 장특과 기본 공제 여기서 역시 한 문제가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특례 배웠어요. 특례를 뭐 배웠냐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부인 규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을 5년 내 양도했을 때 이때 자 납세무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야. 아셨죠? 근데 을의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및 취득시는 누구 걸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취득가액을 갑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갑의 기타의 필요금비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기납부 증여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필요 경비로서만 공제하는 것이고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 2월과세가 배제되는 게 있을 수 있죠? 2월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을의 취득가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혼인광에 소멸됐을 때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광에 소멸됐다면 2월과세 적용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광에 소멸됐다면 2월과세 적용하는 것이고 수용일 때는 몇 년 기준으로? 2년, 5년이 아니라 2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포함하거나 또는 세금이 더 큰 쪽으로 뭐 하겠다? 2월과세 적용을 할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양도 부위는 갑의 세금이 더 크다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맞죠? 이때 기납부 증여세 있으면 세액 공제입니다. 필요경비 공제가 아니라 이때는 세액 공제하는 것이고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있다. 다음에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배우자나 좀비속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중복된다면 우회양도와 배우자 2월과세가 중복된다면 뭐를 먼저 적용한다? 2월 과세를 먼저 적용하는 거고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부당해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가양도가 아니라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의 몇 프로? 5% 또는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차이가 더 크다면 이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죠. 이때 부당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론은 뭐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면 되겠다?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네. 다 나온다는 거, 다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양도세를 잘하고 싶으면 양도세를 진짜 하고 싶다면 책을 보지 말고 백지에다가 한번 써봐. 백지에다가 써봐. 그냥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라고. 뭐가 기억이 나는지, 뭐가 기억이 안 나는지.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그냥 백지에다가 한번 써봐요. 응? 한번 써봐. 생각나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봐요. 생각나지 않는 거 책에서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하시고. 아셨죠? 특히 과세표준 쓰기 힘들겠지만 한번 써보라고. 뭐가 포함되는지, 필요금 포함되지 않는지, 기억나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고. 아셨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백지 공부, 백지. 응?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걸 한번 써보는 게 이게 직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였어요. 페이지 77페이지. 이제 과세표준 공부했으니까 뭐 곱하면 됩니까? 이제 세율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취득세 세율은 외우라고 했어요. 취득세 세율, 등록면세 세율 이거는 외워야 돼 아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은 안 외우셔도 돼요. 양도세 세율은 정말 안 외워도 돼요. 양도세 세율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도 양도세 세율을 외워서 푸는 경우는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율을 굳이 외우시는 않아도 되고 다만 양도세 과세 등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뭐 주식 등이 있었죠? 이건 필요 없어. 자, 요것만 기억해.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권리는 일반적으로 원칙대로 얼마예요? 일반 부동산 할 때는 원칙적으로 6에서 45%. 다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일 때 몇 프로? 1년 미만일 때는 2년 미만일 때는 40%죠. 기타 자산일 때는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보유기한 불문 등기 불문 무조건 몇 프로다? 6에서 45%. 아셨죠? 자, 그런데 뭐일 때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일 때만큼은 페이지 78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수나 중과대상 주택수에 있어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2021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때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자, 주택 및 입주권은 몇 년 미만일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얼마예요? 70%죠. 몇 년 미만일 때는? 2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60%. 자, 분양권은 1년 미만일 때 무조건 몇 프로? 70%. 그다음에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죠. 하지만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 분양권 사고 팔면 무조건 60%예요. 되셨죠? 이렇게까지.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 상가 건물을 팔았을 때 이기준을 적용받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사고 팔았을 때 이기준을 적용받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택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세졌다는 거예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어야지만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기본 몇 프로 하고 60%.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 미등기 양도랑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럼들 다른 거 읽을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 별도로 좀 정리 좀 할까? 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는 자, 미등기 양도가 있고요. 조정대상적 내 3주택이 있고요. 2주택이 있고요.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는 이런 게 있다. 중과세는 미등기가 있고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이 있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장특. 미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특 배제되는 거 뭐 있어요? 미등기, 승계 입주권,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자 안 되잖아요. 아셨죠? 비사업용 토지 된다고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안 되는 것이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아셨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 미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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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빼놓고 다 되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70%. 얘는 26에서 65%. 몇 프로 업? 20% 가산된 거잖아요. 맞죠? 얘는 몇? 16에서 95. 몇 퍼센트? 얘도 16에서 10% 가산한 금액을 하겠다. 원래는 6에서 45%잖아. 6에서 45%인데 3주택 때는 몇? 20%. 아셨죠? 1세대 2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는 10% 가산한 금액을 하겠다. 페이지에 지금 7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79페이지 미등기 자산 양도 불이익 있죠? 찾습니까? 그래서 미등기 자산의 불이익 보시면 장특 안 되죠? 그 다음에 세율 70% 적용받죠? 그 다음에 비과세 및 감면을 뭐 한다? 배제한다. 근데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적용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죠? 미등기 자산에 적용 가능한 거 뭐는 가능하다? 필요 경비는 공제 가능하죠? 다만 불이익으로서 계산 공제를 한다면 보통은 3%지만 미등기 양도일 때는 0.3%.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자,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오. 왜?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체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경비 빼면 뭐가 되고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뭐 빼면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뭐 빼면 기본공제 빼면 과표가 되죠. 자, 만약에 미등기야. 양도가액이 100원이고 필요금과 70원이라면 양도차익은 얼마? 30. 장특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장특과 기본공제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뭐는 해준다? 필요경비는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시에도 필요경비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다만 그 중에서 불이익이라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할 때 일반 부동산은 3%지만 미등기일 때는 몇 프로 해준다? 0.3%만 해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미등기 양도자산에도 뭐는 해준다? 필요경비는 공제해준다. 아셨죠? 자, 다만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찾으셨어요?
별표 생각보다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으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함은 장특을 적용해주고 기본 공제를 적용해주고 세율도 70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아 봤더니 등기가 불가능했어. 등기가. 그러니까 왜 등기가 불가능해 봤더니 자, 줄 다 긋지 말고 핵심만. 무슨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이야. 장기 할부 조건은 등기가 불가능했어. 두 번째,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비과세된 1세대 1주택.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판자촌이지, 판자촌. 판자촌 내 주택들 당연히 미등기 양도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 판자촌 내 주택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 등을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채비지를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등기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채비지라든지 또는 환지 전에 처분한 토지라든지 개발법에 따라서 이때는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아셨죠? 농지의 양도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 농지가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귿번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자, 기간의 계산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자, 상속 재산이 있고 배우자 이월과세가 있거든요. 상속 재산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유기간 계산은 왜 필요하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세율 계산할 때 필요하겠죠. 자, 특히 상속 재산일 때 계산 언제부터 한다? 상속 개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게 무슨 상속일 때는 가업 상속일 때는 피상속의 실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배우자 이월과세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당초 증여자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셨죠? 다만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또 다음 달부터 문제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집 중에서 먼저 풀어야 될 문제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다 풀지 마시고 제가 차트별로 어떤 문제를 풀지 그것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세법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느 문제를 할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10원이고 70원이고 100원에 팔았어요. 자, 1번
얘가 8개월을 보유했고요. 8개월 보유했고, 아니, 잠깐만요. 1개월 보유했고, 8개월 보유했다. 2번. 1년 1개월 보유했고, 8개월 보유했어요. 3번. 3년 1개월 보유했고, 8개월 보유했어요. 자, 이거 취득가 얼마죠? 100원에 양도되었을 때 취득가액은 70원이에요? 10원이에요? 예? 70원이죠? 즉 언제가 취득시기예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구해졌으니까 세율이 적용돼야 되겠죠. 만약에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부터 계산한다면 이건 무조건 1년 미만이니까 50%일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은 합산해라 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만큼은 세율 얘 몇 프로예요? 50%. 1년 미만이니까 얘 몇 프로? 2년 미만이니까 40%. 얘는 6에서 45. 이거 언제부터 계산한다? 비상속인의 취득부터 계산한다. 됐죠? 그러면 장특해요, 안 해요? 장특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장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장특해요, 안 해요? 예? 안 한다니까. 상속 개시일부터 한다. 상속 재산은 무조건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왜? 상속세 내야 되잖아. 상속세를 내니까 언제나 상속 개시일이어야 돼. 하지만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은 둘이 합산해라. 뭐 할 때만큼은 세율 계산할 때만큼은. 아셨죠? 단 가업 상속일 때도 언제부터? 비상속인의 시작서부터.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율까지 공부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특히 특례, 배우자 이월과세 특례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만 좀 잘 복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